사례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임차료라고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근데 얘의 특징이 있어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요, 자동차 부품을 똑같이 만들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임차료가 10,000원이던데요, 10,000원. 그쵸? 그럼 10,000원이던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한 개를 생산했어요, 한 대를. 그럼 한 개를 생산하면 총 임차료 10,000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표준 원가 자체가 제품 한 개에 대한 우리가 표준 원가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제품 한 단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한 개를 생산하면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000원이 나오죠.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000원이고요. 만약에 얘가 자동차 부품을 100개를 생산해요. 그래도 임차료는 총 10,000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를 생산하든 임차료는 변하지 않죠. 전체 임차료는. 그죠? 근데 100개를 생산했으니까 이때는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0원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자동차 부품을 10,000개를 생산했어요. 근데 똑같이 총 임차료는 10,000원이잖아요. 동의되시죠? 그리고 얘가 10,000개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1원이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냐면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오히려 반비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품 한 개에 허용된 표준 원가, 우리가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목표가 되는 원가가 표준 원가였죠. 근데 지금 제품 한 개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목표가 되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일정치가 않으니까 수량 표준, 가격 표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됐었냐면 하나당 뭐 1,000원 이렇게 딱 일정했잖아. 하나당 1,000원을 일정했죠. 아니 아까 지웠나? 표정이 또 안 좋으신데? 어디 갔어? 아, 제발 지우지 마라. 안 지웠어라. 지웠나? 여기 안 지웠네. 여기 하나가 계속 1,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표준, 수량 표준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단위당 변동비 똑같이 계속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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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정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고정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변동비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 일정치가 않은데. 맞죠? 목표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팔 아파. 안 주기 잘했군. 아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표준 원가라는 게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할 때 표준이 되는 원가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가격 표준이랑 수량 표준으로 고정 제조 간접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단위당 표준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조업도를 10,000개로 할 건지 100개로 할 건지 1개로 할 건지 할 조업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원가를 설정해야 되거든. 강제로라도. 근데 일정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1개를 할 때 10,000원으로 할 거냐 100개를 할 때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100원으로 할 거냐, 10,000개를 할 때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1원으로 할 거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준 원가는 다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조업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 조업도가 총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조업도라는 건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 있죠.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다라고 해요. 알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정상조업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적 최대 생산 능력은
우리가 인부분들이 작업을 쉬지 않고, 기계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한다면 몇 개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론적 최대 생산 능력이다라고 해요. 근데 회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런 쓰레기같이 설정하진 않아요. 당연히 기계도 좀 쉬어야 되고, 사람도 좀 쉬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론적 최대 생산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최대 생산 능력은 불가피한 작업만 고려하지, 그럼 나머지는 다 불가피하지 않았을 경우 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조업 또는 인부분들도 휴식하고 기계들도 쉬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업도를 정상조업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제조 간접비에서 조업도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되든. 아까로 따지면 1개로 할지 100개로 할지 10,000개로 할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되는 조업도는 고정 제조 간접비 쪽에서는 무조건 정상 조업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목적상은요. 자, 그러면 요거 예제인데요. 요걸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요 사례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걸로. 요 사례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교재에 있는 사례는 별로 풀이가 안 돼 있어요. 풀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풀이한 게 얘예요. 얘. 자, 요거 보시는 거 추천.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예제는 보지 마시고 이걸로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생산하던지 간이 총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량 표준, 가격 표준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했죠. 단위당 고정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요. 여태까지 임차료가 얼마씩 발생하고 있냐면 10만 원씩의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대요.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고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수량 표준, 가격 표준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회사는 이번에 임차료가 계속 10만 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기초에도 임차료가 올해 10만 원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내가 추정을 한 거예요. 예상을. 그 말. 그리고 우리가 정상 조업도. 우리 회사가 인부분들도 휴식을 하고 기계들도 쉰다면 한 8,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알죠? 예측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을 12.5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무조건 설정을 해야 돼. 우리가 목표로 삼을 원가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0만 원을 8,000개로 나누면 제품 한 개당 12.5원씩 배부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변동비는 배부 기준에다가 배부율을 곱해서 설정을 했죠. 아까 근데 조심하실 게 임차료는 제가 1시간을 일하든 제가 100시간을 일하든 제가 10,000시간을 일하든 임차료는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배부 기준에다가 배부율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총 금액이 달라지진 않거든. 맞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비처럼 배부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총 원가가. 그렇죠? 자, 그래서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12.5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목표는 설정해놔야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얼마,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 얼마, 단위당 직접 농업비 얼마,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비 얼마 설정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5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몇 개를 생산했냐면 10,000개를 생산했대. 10,000개. 10,000개를 생산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원래는 8,000개를 목표로 설정해 놨죠. 8,000개를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실제로 10,000개를 생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의 특징은 몇 개를 생산하든지 간에 총 금액이 일정하죠. 그러면 총 금액이 일정하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생분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간에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한 분이 오셔도 밝힐 순 없고 한 분이 오셔도 얼마,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오셔도 100만 원?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학원 임차료는 100만 원. 그렇죠? 10분이 오셔도 100만 원. 1000분이 오셔도 100만 원인단 말이에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학생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죠. 똑같은 임차료 내니까. 맞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우리가 조업도 차이를 분석해요. 조업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조업도보다 많이 생산했으면 유리하다라고 하고요. 이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학원이 되게 큰 학원이야. 큰 학원이어가지고 8,000명 정도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임차료는 10만 원으로 예상했어.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학생분들이 10,000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10,000명이나. 맞죠? 10,000명이나 들어왔는데 임차료는 똑같이 여기 이 사례로 따지면 10만 원 똑같이 내잖아요. 일단 우리 학원 입장에서 되게 유리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생분들이 한 8,000명 정도 들어오겠지? 해가지고요. 학원생분들한테 학생 한 분당 12.5원의 금액을 걷기로 했어요.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학원을 임차한 거예요. 맞죠? 학원을 임차하기로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주기로 했어. 아시죠? 근데 실제 학생분들이 8,000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10,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이 들어왔는데 12.5원 찍었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가 거칠 거냐면 12만 5천 원이 거칠 거예요. 근데 당초에 임차하기로는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 10만 원 주고 남은 2만 5천 원 어떻게 하면 돼? 원장님 먹으면 되겠지. 원장님께서 아싸 개유리. 이해되세요? 거꾸로 만약에 얘가 아이고 뭐야 이 색깔이 왜 있다고야? 자, 만약에 왜냐면 여기는 조업도 차이 분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 생산량이 6,000개래요. 그럼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생분들이 8,000명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고, 맞죠? 그리고 한 명당 12.5원씩 해서 10만 원에 임차료를 주기로 건물주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아셨죠? 예산. 근데 학생분들이 6,000명 온 거야, 실제로. 실제 6,000명. 했죠? 6,000명한테 12.5원씩 거두면 7만 5천 원 걷거든요? 근데 당초에 임차료는 내가 10만 원짜리 건물을 내가 10만 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건물주한테. 원장 입장에서 7만 5천 원 걷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돈 2만 5천 원 태워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 원장님은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쪽 고정비는요, 여러분들 조업도 차이고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고정비는 금액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목표로 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면 무조건 똑같은 임차료 내는 거니까 유리. 맞죠? 내가 목표로 설정한 것보다 실제 생산량이 적으면 똑같은 임차료 내잖아요. 임차료인데 생산은 적게 했으니까 불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공장 임차료가 올해 상승했대요. 상승해서 실제 임차료는 12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10만 원으로 추정했죠, 기초에. 근데 알고 보니까 12만 원의 임차료를 낸 거예요, 기말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 이거 띄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이 10만 원으로 짜놨었죠. 기초에 10만 원 정도 예상했잖아요. 맞죠? 1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 1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구했었냐면 1번 10만 원의 임차료가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8,000개 정도 우리가 생산을 할 것 같다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5원 3번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근데
실제 임차료는 12만 원이 발생했죠. 그럼 예산보다 실제 고정비가 더 발생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산과 실제 금액의 차이다라고 해서 예산 차이라고 예산 차이.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산보다 실제 고정비가 더 들었냐? 분리. 예산보다 실제 고정비가 적게 들었냐? 유리. 이건 쉬워요. 맞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표준 배부가 아까도 했었지만 실제 생산량의 허용된이었죠. 그럼 실제는 10,000개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12.5원씩 배부된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표준 제조 간접비는 12.5원이었다면 하나당 표준 제조 간접비는 12.5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25,000원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 차이 분석하는 게 꽤 어렵단 말이에요. SQ 곱하기, 여기가 AQ 곱하기 SP고 SQ 곱하기 SP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 분석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건 일단 정상 조업도는 8,000개였죠. 근데 실제로 조업한 거 10,000개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업도 차이다라고 해요. 근데 야매로 하면 제가 그랬죠. 야매로 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에 가까우니까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원가가 절감됐잖아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석하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상하잖아.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10만 원에 10만 원 주기로 예약을 한 거예요. 네, 되세요? 그리고 12.5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 10,000명이 들어와가지고 12.5원씩 걷어가지고 125,000원 받아냈어. 맞죠? 받아냈는데 실제로는 10만 원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10만 원 내가 10만 원의 건물을 임차한 거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조금 25,000원 더 먹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대답하셨냐면 임차료는 똑같은 금액 내는데 내가 목표로 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아싸 개이득인 거고. 맞죠? 목표로 한 것보다 적게 생산하면 불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준 조업도, 이 기준 조업도가 목표로 설정한 조업도죠. 근데 실제 조업도가 적어요. 그러면 이건 조업도가 불리한 거죠. 목표로 한 것보다 적게 생산했는데 임차료는 똑같은 거 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불리한 거고요. 그리고 목표로 한 것보다 많이 생산한 거죠. 목표로 한 것보다 많이 생산했는데 임차료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 차이 분석은 여러분들이 요걸로 분석하시면 돼요. 요걸로. 아셨죠? 이 조업도 차이 분석이 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총 내는 금액은 고정비 똑같잖아요. 총 내는 금액은 똑같은데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똑같은 금액 내면 이득이죠, 여러분들. 왜냐면 그거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비 쪽은요. 자, 이제 부가가치 할게요, 여러분들. 부가가치 할게요. 네, 여러분들 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낼게요. 원래 법인세 하면 실기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얼굴이 좀 많이 어그러지긴 해요, 법인세. 기다려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법인세 곧 할 수 있어요.